경수로 원전을 짓는다는 아주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드디어 캐도는 1997년 각종 건설 자재와 장비를 싣고 북한으로 출발합니다. 울산에서 건설 자재를 싣고 2,400개? 와, 어마어마하다. 대박. 심포라는 곳입니다. 심포. 아무것도 없네.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라는 추진 기구가 만들어졌고 거기에서 이제 한국전력이 주 사업자로 됩니다. 한전이 주 사업자로 선정돼서 현지 부지를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97년에 한전 요원들이 전문가죠. 경수로 부지라든가 발전소의 여러 가지 지역 문제라든가 살피는 분들이 한 5곳 지역 뭐 이런 곳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봤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그래요. 북한에 이제 기차를 타고 곳곳을 좀 돌아다니는데 북한 기차가 우리가 뭐 인프라 얘기할 때마다 나오는 게 마라토너 속도보다 느리다. 42.19km를 2시간이면 달리잖아요. 마라토너들이 세계적 수준에. 근데 북한 열차가 뭐 시속 20km, 30km 어떤 데 막히면 뭐 몇 시간 못 가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고 이때가 이제 또 고난의 행군 그 직후고 뭐 그 시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곳곳에서 이제 정말 그 참상을 보게 됐다 그래요. 뭐 굶어 죽은 시신들이 막 널브러져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봐야 됐고 어쨌든 5차례 방북을 해가지고 물색을 한 끝에 함경남도 심포고 금오지구라는 거는 이제 캐도가 이름을 붙인 거죠. 그 지역을 금오라고 이제 새롭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원전 부지를 이제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보니까 이제 심포시에 있는 금오지구라는 데입니다. 왜 이 지역으로 선정이 됐을까요? 그 원자력 발전소를 지으려고 그러면 크게 2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로 단단한 안반층이 있어야 돼요. 그 원자로를 넣었을 때 만약에 방사능 누출 사고 같은 게 나오면은 안반층에 넣고 아주 고강도 콘크리트로 확 덮어버려요. 그러면 방사능 유출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단단한 안반층 그게 1번이고 네. 2번째는 그 냉각수가 있어야 돼요. 그 원자로를 시켜가지고 나가는 물이 있어야 돼서 하는 게 강물 갖고는 힘들고 그러니까 바닷물로 끌어들여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한에 있는 발전소보다 100% 전부 해변가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 2 조건을 충족하는 데를 찾다 보니까 여기가 걸렸는데 이게 우연히 걸린 게 아니고 네. 1980년대 중반에 고르바초프 전에 서기장이 체르넨코가 김일성이한테 약속을 했어요. 원자력 발전소 주겠다고. 그래서 그 소련의 원자력 전문가들이 찾은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에요. 아, 그 사람들이 찾아줬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5군데를 다 돌아봤는데 우리도 최적지로 판단한 게 이거예요. 우리가 덕 좀 본 게 소련 친구들 덕 좀 본 게 이것들이 벌써 저기 토목 공사를 시작을 했어요. 고르바초프가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야 없애 해가지고 그게 이제 문 닫았던데 우리가 다시 그러네요. 초기에 캐도에 갔던 분들이 이제 제일 그 크게 당했던 사건이 북한이 이제 노동신문을 우리 캐도 성원들한테 보라고 이제 이렇게 돌렸는데 아유. 그 노동신문에 김정일 사진이 일면에 크게 있었는데 그걸 이제 신문 보고 우리처럼 이제 쓰레기통에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북한에서 이제 치우던 보안요원이라든가 청소하는 사람들이 보고 그걸 이제 북한 표현대로 이제 특대형 사건화한 거죠. 이거 뭐 이 공사를 그때는 뭐 초기지만
진행할 수 없다. 뭐 이거 중단한다. 신문지 때문에? 이래가지고 양측이 뭐 그것 때문에 며칠간 그냥 협상을 하고 이래가지고 겨우 우리 쪽에서 약간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 하겠다 하고. 당시 그러면 심포 건설 현장에 한국 건설 노동자들만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좀 어떻게 지냈나요? 그게 이제 그 공사 진전마다 다른데 피크 타임 때는 한국 노동자 한 800명, 너무 많네. 우즈베키스탄 근로자 한 800명. 와, 북한 그 근로자들한테 월 80불을 줬거든요. 북한 근로자 100명 정도. 근데 우리가 추정으로는 전원 보위부 등 정보기관. 그렇게 많이 있었다고요? 1,700명 가까이. 뭐 그게 이제 피크 타임 때 그 뭐 하고 지냅니까? 주말이라도 쉴 때는 나눠가지고 축구도 좀 하고 뭐 이런 거? 생활부지가 축구장 100배 크기랬잖아요. 그 안에 별거 다 있어요. 실내 수영장도 있고 골프 연습장도 있고 우리가 지은 거죠? 다 우리 건설회사 그다음에 뭐 테니스 코트장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노래방까지 만들었어요. 저희지. 안 그러면 일 누가 그리고 무슨 나쁜 이제 사람. 거기 토요일까지 일하고 일요일 날 쉬는데 그 안에다가 이제 그 한전에서 그거 해가지고 교회, 성당, 절 3개 다 만들었어요. 와.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종교에 따라 가지고 이제 다닐 수 있게. 그리고 나중에 우즈베크 노동자들이 온 다음에는 또 우즈베크 그 사람들의 종교를 위해 가지고 이슬람. 따로 무슨 발 씻는 시설 뭐 세족 뭐 그런 것도 해놓고 이렇게 하여간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 있었어. 당시 북한 노동자 월급이 1달러가 채 안 됐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80달러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물론 이제 그거를 노동자들이 다 챙기는 건 아니고 막 당에서 다 뜯어가겠죠. 그래서 뭐 90%를 뜯어갔다 간다고 가정합시다. 그래도 10%만 받는다 하더라도 그게 8달러거든요. 맞아요. 보통 사람들이 받는 것을 8배를 받는 데다가 그 개성공단 초창기 임금도 사실 57달러였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임금이었죠. 저희가 평양역 급행열차를 타고 가면 심포역이 있거든요. 가다가 딱 심포역 출발하자마자 멀리서 까만 줄이 하나 보여요. 엄마 저건 근데 뭡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남조선 끼들이 그냥 진해 그 들어오는 입구까지 심포항에서 건설장까지 도로를 놨대요. 고장도로를 놨는데 예술인 거예요. 그 끝에서 그냥 탁구공을 딱 던지게 되면 멈추지 않고 쪼르륵 이렇게 굴러갈 정도로 도로가 그냥 쫙 직선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수 놈들이 여길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그 경수로 발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저는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 남편이 거기에 종사한대요. 심포 그 경수로 발전해. 그런데 그분이 누구한테 도움을 주려고 바리바리 싸들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 받는 사람들이 잘 사는 친척집에 와서 도움을 받아가지 도움 주는 사람이 바리바리 싸들고 본인이 가는 건 처음이라서 왜 기케 본인이 직접 싸들고 갑니까? 하도 도와달라고 해서. 근데 거기에서 심포로 들어오게 되면 검열이 심해서 남조선 놈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니까 자기네가 직접 싸들고 가는데 와 거기는 공급이 좋습니까? 배급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야 그래도 남조선 쪽 일을 하니까 그래도 배급은 잘 나와요. 월급도 높고 그래서 다들 부러워요. 그래서 그 심포지역에 시집 가보고 싶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주 그냥 조금씩 절약하면서 먹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 170 넘는 사람이 세 사람이랑 173만 돼도 거인이라고 그래요. 꺽다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우리 남희석 씨나 우리 그 썬킴 같은 경우 180 높잖아요. 180. 이런 사람들은 북한에서 걸어 못 다녀요. 왜요? 전봇대에 끌려갈 거예요. 전봇대로 셀 거야. 저도 진짜 놀랐어요. 저도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제가 키가 이렇게 작은 줄 몰랐어요. 거인이지 북한에서는. 제가 큰 키거든요. 북한에서는 70이 넘으면은. 근데 우리나라 오니까 너무 작더라고요. 제가 솔직히 내가 이렇게 난쟁이였나?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사실 뭐 마음 아픈 얘기입니다. 그 북에서 이렇게 못 먹어서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 참 마음 아픈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북한 기술자들 그 또 하나 조건이 점심을 제공해 줘라. 한국에서 영양사를 모시고 그 식자재까지 그 들고 가서 현지에서 그 한바 식당을 운영했는데. 한바 식당. 네. 그 북한 근로자들도 자유급식이라서 하는데 한 달인가 지나고서 그 한바 식당에서 한전에 컴플레인 들어온 거예요. 왜요? 왜? 북한 친구들 너무 많이 먹는다. 돈 올려달라. 그래서 어느 정도 먹냐 그랬더니 3배 먹는데요.
근데 세배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소위 고기하고 물고기 두 종류를 집중적으로 먹는데 값비싼 것들을 값비싼 것들을 북한 말로 남채? 남새. 남새. 남새 싸니까. 남새는 안 먹어. 안 먹어요. 집에서 먹으니까. 그래서 저기 이 고기하고 생선만 먹는 거라. 그러니까 식당 입장에서는 이거 완전히 이거 300인분이 더 나가는 거예요. 300명분인데 그것도 고기만 먹으니까 비싼 거잖아. 이건 한전에서 올려줘야겠네요. 뭐냐 하면은 배급 나오는 거 있으면은 자기는 그거 한 끼로 때우는 거예요. 아침 저녁을 안 먹고 그리고 남는 거는 식구들 먹으라고 여기서는 다 채우고 가는 거야. 야 명칭 하나 정해자. 대표 최고 인질. 우리 둘이서 서로 간에 정한 인질이라서 너하고 나는 끝까지 남는다. 솔직히 그 북한에 손 들고 갔을 때 그런 거 안 하고 갔겠어요? 이게 지금 그렇지. 이렇게 웃으면서 하시지만 당시 분위기는 아이, 그럼. 정말 심각했고요. 보세요. 당시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정면으로 뒤집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NPT 탈퇴하는 것도 우습게 여겼으니까 그 조건으로 내건 원전 발전소 한국 근로자를 안전을 보장한다? 이런 건 기대도 못할 정도의 굉장히 긴박했던 상황이었거든요. 맞아요. 생각보다 그때 되게 긴박했습니다. 언론에서도 저 인질되면 큰일이다. 그러니까 뭐 아마도 정부에서는 자재고 장비고 뭐 공사고 예. 뭐 그건 상관없이 인원에 대한 안전을 최고 우선시해라 이런 계획이 짜여져 있었죠. 자, 북한이 NPT를 탈퇴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관계자들은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게 됩니까, 우리는? 해도 사업은 미국에서 중유 제공을 스탑하면서 실질적으로 끝나요. 그렇죠. 그럼 일단 철수를 해야 되는데 네네. 근데 일단은 장비를 먼저 빼기로 결정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 경수로를 짓기 위한 고가의 첨단 장비도 있거든요. 이거 놔둘 수가 없어요. 이걸 다 빼야 돼요. 네. 그 신포에서 이제 그 우리나라에 왔다 갔다 하는 그 화물선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바지선으로 하는데 보였죠. 여기에 이제 그 화물을 싣고 떠나기 하루 전날에 이제 북한 당국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대사님께서는 야, 한 번에 다 실어나르다 해가지고 한 번에 대량 반출 신청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북한 측 반응 어땠나요? 한 번에 다 실어나르다 해가지고 한 번에 대량 반출 신청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북한 측 반응 어땠나요? 한 번에 다는 못 싣고 가고 바지선이 아무리 커도 워낙 물량이 많으니까 바지선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용량을 실차 이래가지고 이제 신청을 그 전날에 했어요. 근데 그게 루틴한 작업이거든요. 장비들이 매주 왔다 갔다 다 쓴 장비 보내고 새 장비 또 들어오고 이게 루틴한 작업이니까 그 대상 사업부라는데 이거 오늘 맞네 하고 놀라는 거예요. 야 이거 또 새 거로 바꿔야 돼 뭐 이러면서 그 한전하고 그 합동지공단 직원들이 얘기했겠죠. 이게 이 친구들이 얼떨결에 사인했어요. 제 생각에 얼떨결에 사인해가지고 처음 바지선에는 상당한 물량의 장비가 나갔어요. 그러다 평양에 보고했다 터졌겠지. 그 다음 주에 딱 했더니 그 다음 주에 안 돼. 스톱. 그래서 저 있을 때 거기서 이제 장비 반출이 스톱을 한 거예요. 나중에 지네 것도 아닌데. 우리 재산이잖아요. 우리 당연히 우리 재산이지. 그 나중에 그래서 거기 남아 있는 장비를 어떤 사람은 북한군 일개 사단 무장할 수 있는 양의 장비라고 그러더라고. 그럼 놔두고 온 거예요 다? 그렇죠. 그거 다 놔두고 왔죠. 결과적으로 2006년 6월에 캐도가 공식적으로 해체됩니다. 그때 완전히 철수하면서 북한에 두고 온 장비가 건설 장비 90세대, 차량만 해도 190대 정도였어요. 많이 놔뒀네. 뿐만 아니라 이 뭐 공사 자재들도 놓고 온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추정치로는 한 455억 와. 정도 상당의 중장비와 자재를 북한에 두고 온 건데 이게 새삼스럽지 않아요. 캐도 때도 그랬고요. 금강산 관광 때도 그랬고요. 개성공단 때도 그랬어요. 근데 속고도 이번에는 진짜일 수 있다. 속고도 이번에는 진짜일 수 있다라는 희망을 걸었는데 계속 똑같이 북한은 우리를 속인 거죠. 그러면 속은 우리를 탓하고 반성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속인 사람이 가해자인 거예요. 속은 사람은 피해자인 거고요.